어쨌든 간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이제 훌쩍 넘었는데 전반적으로 100일, 취임 100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 세바시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었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만 그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내세웠어요. 담론으로. 과거에는 진보가 성장에 있어서 무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주권정부에서 성장 담론을 내세우고 그 정말 유능함으로 그 아주 그 좋은 실적과 또 그동안에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제관리 오래 하면서 가장 저한테 익숙하고 저한테 그 비교 우위가 있는 부분이어서 정말로 그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실용과 실력과 실적을 보여주는 삼실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같은 성장 담론을 뒷받침하는데 하여튼 이심김심으로 열심히 뒷받침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지사님 관련된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이미 청와대 근무, 대통령실 근무를 2번이나 이제 하셨더라고요. 3번. 3번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김영삼 정부 때 하셨고, 네, 김대중 정부 때도 근무를 하셨던 그렇습니다. 건데, 제가 기억나는 일화가 그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처음 출근한 날에 야근을 하다가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그게 누구였다고요? 김대중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좀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 그때에 제가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제 그때 보직은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 비서실장 보좌관. 보좌관으로 이제 국장급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임 행정관이었는데 첫날인데 정리를 다 하고 야근을 혼자 하고 있었는데 전임자로부터 아무런 그 인수인계를 못 받았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앞에는 전화벨이 울리는데 전화기가 2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키폰으로 왜 누르면 아무개 수석 아무에서 누르는 거고, 근데 하나는 옛날에 그 재래식 전화번호 이 다이얼 돌리는 전화가 하나 딱 있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 그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게 좀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첫날이고. 네. 그래서 받아서 이제 소속과 이름을 얘기했더니 대통령이셨어요. 그게 이제 비서실장하고 직통전화인데 비서실장이 안 계신 경우가 있으니까 제 자리에도 그 직통전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대통령하고도 직통전화가 있었던 거지요. 야, 그럼 그때 이제 대화하시고 할 때 굉장히 뭔가 떨리고 당황하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떨리고 당황하지는 않았고 뭐 영광이었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을 굉장히 근접거리에서 모시는 상황이 됐으니까 아주 영광스럽고 또 많이 배웠고 지금도 제 책상에는 조그마한 탁상 시계가 있는데 실사굿이라고 대통령이 쓰신 글씨 새긴 그 탁상 시계가 김대중 대통령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네. 아주 영광스러웠죠. 우리 신인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 활동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도 오기도 하고 하는데 혹시 뭐 이런 사례들이 비슷한 게 좀 없습니까 혹시? 뭐 정치 시작하면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많이 오지만 보통 그건 항의가 많고 항의가 많고 아니 저는 그 대통령님 전화를 저는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냥 저는 작은 경험이 그냥 비슷한 거는 저는 이제 법무관 근무를 할 때 저희 이사장님이 장관급이셔가지고 이게 잘 저희 법무관들하고 교류할 수가 있는 위치가 아닌데 하도 성격이 급하시고 답답하신 나머지 제 개인 번호를 어떻게 아시고 직접 전화가 모르는 번호로 왔어요. 왔구나. 네. 전화를 받으니까 전 모르잖아요. 그렇지. 갑자기 이사장입니다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전화를 그래서 야 이게 확실히 이 높으신 분들과는 이 대화를 하면 갑자기 그 몸의 신체에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갑자기 처음 받는 전화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일도 주시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우리 지사님 뵈면서는 참 공직자로서 되게 드문 경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대통령님들을 또 지근거리에서 모셔볼 수 있는 그 경험들이 참 저는 많은 분들이 그 경험해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부분이셔가지고 아마 그런 것들이 또 경기 도정에도 잘 또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얼마 전에 봤더니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김동인 지사님이 그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제 때문에 그 민원 서류를 발급받는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으니까 수수료 있잖아요.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 이런 제안을 했더니 또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바로 수용해서 행안부 장관에 지시를 했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 회의를 했는데 3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물론 이제 화상회의였었고요. 그리고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전
대부분의 국무위원과 그 17개 시도지사가 다 연결해서? 참여했는데 그 아주 꼼꼼하게 챙기시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장점이자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아주 그 디테일에 강하시고 실용적이고 뭐 벙벙한 얘기 싫어하시고 네. 뭔가 해결해야 되고 쭉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민원인들이 온라인이나 무인 발급기에서 서류를 발급받으면 대부분이 무료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그 대부분을 이제 그 이제 관청 가서 뛰게 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건의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 다운돼서 행정관청에 간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발품 팔아서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수수료 그 면제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떤 건 뭐 500원짜리, 네. 900원짜리인데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문제 해결을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드렸더니 바로 회의 말미에 김 지사가 한 거 바로 그렇게 하자고. 하자고 얘기를 하셔서 역시 실용적이시고 네. 일머리를 아시고 그 해결에 그 맥을 짚으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 최근에 이제 인상적이었던 그 상황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또 지사님이 조선일보라는 매체에서 나오는 보도에 대해 가지고 오보 대응을 굉장히 세게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극저 신용 그 자의 대출 문제, 그 연체율을 이제 그 회사가 잘못 보도한 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오보다 강력 대응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 제 전임인 이재명 도지사 때 했던 정책인데 정말 삶의 한계에 도달하신 분들 11만 명에게 대출을 최고 한도 300만 원까지 해줬어요. 대부분이 50만 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일보에서 뭐 74%가 75%가 연체율 연체라고 높게 이렇게 보도한 거죠.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렇지 않다. 25%는 확실히 변제했고 약 한 40% 이상은 기간 연장이나 분할 상환을 돌렸고 연체는 30% 조금 초과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50만 원 받아서 갚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직접. 네, 지금 만나봤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에요. 자기 어떤 조선 가족의 할아버지인데 자기 애 손자에게 단돈 1,000원도 뭘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군요. 네. 50만 원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거 가지고 생계비로 쓰고 그 대출 받으신 분들 75%가 생계비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 극도의 가뭄 끝에 오는 단비 같은 것들인데 그걸 연체율을 그 오보를 내고 또 이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또 이런 거 돈을 안 갖고 떼먹는다 네. 하는 그런 어떤 낙인을 지키는 듯한 얘기 있어서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해서 그 잘못됐다고 이제 강력히 얘기를 했고 오히려 저희는 그 극저신용 대출 2.0 하겠다. 지금 그 12.3 계엄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관리만 해도 충분했었을 것 같은데 그 계엄과 내란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희는 2.0으로 이걸 이어받아서 더 장기로 해서 이분들 그 구제하는 방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대응을 했었습니다. 아까 뭐 이심 김심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보니까 이재명 전 지사가 재임 중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연속성 있게 뭔가 하나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시는 일들 여러 가지가 중앙 정부랑 관련된 것들도 있잖아요. 평소에 대통령실하고 소통은 좀 어떻게 해야 하십니까? 대통령실하고 그 저희 그 경제부지사나 정무부지사거든요. 뭐 정무수석하고도 소통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정책실장이나 또 우리 관료 출신들은 대부분 제가 같이 가면 후배들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원활하게 소통하고 뭐 산업부 장관 뭐 등등 또 뭐 국회의원 출신인 뭐 환경부 장관, 행안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다 가까우신 분들이니까 정말 원활하게 소통을 그 하고 있고요. 대통령과는 2차례 그 직접 그 시도지사회 때 뵈서 이제 소통을 한 적이 네. 있었고 그때는
저희 경기 북부에 이제 미군 반환 공여지 얘기를 깊숙이 나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화상 회의도 있고 또 필요하면은 이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나 하시는 거고. 뭐 텔레그램 같은 거 통해서 집에 연락도 하고 합니다. 아니면 공식적인 소통이야 뭐 너무 잘하실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있을 때는 뭐 공간이 어땠는데 뭐 사적인 환담도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눌 사례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인간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했고요.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도 오면은 그 전에 뭐는 어땠고 저건 어땠고. 그러니까 네. 쓰시던 공간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뭐 제가 거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쓰셨던 비품들도 있고 또 더 중요하게는 이제 그때 했던 정책들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조신용 대출이라든지 또 성장 담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승계 내지는 지원하고 또 오늘 발표했습니다마는 일산 대교 무료화 이런 것도 이제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했던 건데 저희가 이제 매듭을 짓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심 김심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일산대교 무료화 이게 나오니까 제가 생각드는 건데 거기 이제 오늘도 보니까 이제 여러 현역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환담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멤버들 중에 지금 이렇게 경기지사를 나오시겠다는 분들도 일부 보이던데 그런 분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묘한 긴장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좀? 네. 전혀 안 그렇습니다. 긴장감이 없는 후보들이군요. 정말입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 지방선거 내년 6월에 있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렇죠. 네. 지금 할 일이 얼마나 산적해 있고 제가 여당 도지사 된 지 4개월 됐습니다. 그렇네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전에 중앙정부하고 경기도가 엄청 충돌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했다고 하고 제가 거꾸로 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정정책 저희는 확대했죠. 기후정책 가장 적극적으로 했죠. 사회적 경제 없애는데 저희는 살렸죠. 외교도 뺄세 매교였는데 우리는 덧세 매교했죠. 그러니까 늘 중앙정부랑 사사건건 부딪혔다가 이제 새롭게 여당 도지사가 되니까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네. 예를 들면 지역 화폐 얘기 가지고 우리는 발행하겠다고 싸우는데 중앙정부는 예산안에다가 빵 영어 넣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여당 도지사가 되니까 그런 거 알아서 해주고. 호흡이 착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한참 남은 지방선거 가지고 그럴 것도 없고 또 설령 그런 의사가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긴장감 가질 필요 하나도 없고 지금 급한 거는 초기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힘 합쳐서 기틀 만들고 자기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경기도로 얘기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성장 담론 얘기하면 제가 가장 전문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또 일산대교라든지 극조시장 대출이라든지 또 해왔던 정책들 또 거꾸로 경기도가 처음으로 했던 정책들을 이번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20건 이상 채택을 했어요. 20건 이상이나요? 네. 4.5일제도 그랬죠. 또 기후변화 관련된 정책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가장 잘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또는 파일럿 스타디 개념으로 했던 것 중에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것들을 새 정부가 많이 받아줘가지고 정말 아주 일하는 기분 나는 그런 상황이죠. 네,